밤새 굶었는데 왜 혈당이 더 높죠? 이 질문 진료실에서 하루에 10번도 넘게 듣습니다. 저녁 6시 이후로 물 한 모금도 안 마셨다는 분들이 아침에 혈당계를 보고는 기가 막혀 하세요. 선생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오히려 더 올랐어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뭘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에 절망하시죠. 하지만 잠깐 포기하기 전에 이것만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모르고 계신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밤에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우리 몸이 혼자서 당분을 만들어낸다는 사실 말이에요. 마치 야간 근무하는 공장처럼요. 그럼 이 문제 정말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잠들기 전 딱 두 가지만 알면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30년간 당뇨 환자분들과 함께 해온 제가 직접 확인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5년간 당뇨병 환자분들과 함께 해온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민석입니다. 오늘도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한마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저녁을 거의 굶다시피 했는데 왜 아침에 재면 혈당이 더 높게 나와요? 70세가 넘으신 박순옥 할머니께서 지난주에 하신 말씀입니다. 저녁 6시 이후로는 물 한 모금밖에 안 드셨다는데 아침 공복 혈당이 180을 찍었다며 속상해 하셨어요. 이런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건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혈당이 오르는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우리 몸의 간이라는 장기가 새벽 4시부터 8시 사이에 포도당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현상 때문입니다. 마치 야간 근무를 하는 공장처럼 말이죠. 이런 현상을 의학적으로는 새벽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참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약을 열심히 드시고 식단도 철저히 관리하시는데 아침마다 높은 숫자를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으시죠? 더 큰 문제는 이런 높은 아침 혈당이 하루 종일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이미 높게 시작하면 점심, 저녁 식후 혈당도 덩달아 올라가게 되거든요.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셈이죠.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정말 조용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다가 몇 년 후에는 눈이 침침해지고 손발이 저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50대 이상 성인 4명 중 1명이 당뇨병이거나 당뇨병 전 단계라는 통계를 보면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 되었습니다. 제 진료실에도 매일 새로운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대부분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서 절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올바른 관리 방법만 알고 꾸준히 실천하시면 충분히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로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이걸 먹으면 혈당이 내려간다더라, 저걸 하면 당뇨가 완치된다더라 하는 정보들이 넘쳐나니까요. 심지어 어떤 분은 생양파를 매일 1개씩 먹다가 위염이 생기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다음날 아침 혈당을 크게 좌우한다는 점,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이 만능은 아닙니다. 약물 치료나 식단 관리, 운동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미 열심히 관리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들입니다. 그럼 오늘의 핵심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아침 공복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너무 자주 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겪었던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69세 김말자 할머니의 경우였습니다. 인터넷에서 다크 초콜릿이 혈당에 좋다는 글을 보시고 70% 다크 초콜릿을 매일 아침마다 한 블록씩 드셨어요.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하신 일이었죠. 그런데 3개월 후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복 혈당이 180에서 200으로 올라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크 초콜릿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함량과 타이밍이었어요. 70%는 여전히 설탕 비율이 높고 무엇보다 아침에 먹으면 오히려 하루 종일 혈당을 올리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또 다른 경우는 경기도 의정부에 사시는 장성훈 씨였습니다. 식초가 혈당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반 식초를 원액 그대로 마셨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목이 쓰리고 속이 아픈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 보니 식도염이 생긴 상태였어요. 혈당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는데 위장만 상한 거죠.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바로 좋다더라 수준의 정보로 함량이나 용량, 타이밍을 제대로 모르고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정확한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왜 계속 반복될까요? 많은 분들이 당뇨병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 아침 혈당이 오르는지, 어떤 원리로 개선할 수 있는지를 모르니까 겉핥기식 정보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럼 먼저 왜 아침 혈당이 오르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상을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새벽에 우리 몸의 간이 포도당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간의 포도당 생성이 증가하면서 공복 혈당이 상승하는 거예요. 밤새 잠을 자면서 10시간 가까이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간이 비상용 연료를 만들어내는 거죠. 마치 정전이 됐을 때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때 만들어진 포도당을 인슐린이 적절히 처리해 줍니다. 하지만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아서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간의 당 생성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간이 밤새 열심히 당분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완화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인슐린 민감도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인슐린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혈류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포도당이 근육으로 잘 이동할 수 있도록 혈액순환을 돕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이루어져야 아침 공복 혈당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이 어렵습니다. 마치 삼각대처럼 세 다리가 모두 안정되어야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과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원리를 모르고 단편적인 정보만 듣고 따라하다가 실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계피가 좋다더라, 여주가 좋다더라, 돼지 감자가 좋다더라 하는 이야기들 말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에도 나름의 근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성분이 얼마나,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시도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죠. 더 큰 문제는 잘못된 방법으로 시도하다가 부작용을 겪는 경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분처럼 말이에요. 건강해지려고 시도한 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생마늘을 매일 5쪽씩 먹다가 위염이 생기셨고, 또 어떤 분은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에 수백만 원을 쓰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경제적 손실까지 가져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건 정확한 방법입니다. 어떤 제품을 얼마나,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도 빠짐없이 알려드릴 테니까 안전하게 시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들은 제가 직접 환자분들과 함께 확인해 본 것들입니다. 정확한 제품, 정확한 용량, 정확한 타이밍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꼼꼼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발효 사과 식초입니다. 용량은 30ml, 큰 술로 2숟가락 정도예요. 이걸 미지근한 물 240ml 컵으로 한 잔에 반드시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원액 그대로는 절대 안 되고요. 타이밍은 취침 1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제품을 고르실 때는 자연 발효와 비효과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병 바닥에 마더라고 하는 침전물이 있는 제품이 좋고 합성 식초는 피하셔야 해요. 실제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면 충남 아산의 70세 민상우 할아버지께서 현미식초에서 사과식초로 바꾸고 정량을 지켜서 2달간 드셨더니 공복혈당이 170에서 140으로 떨어졌어요. 경남 진주의 방정희 할머니는 4달 실천하신 후 혈당이 안정되면서 체중도 3kg 빠지셨습니다. 하지만 안전 메모를 꼭 기억하세요. 위식도 역류나 위염이 있으신 분,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 임신이나 수유 중이신 분, 저혈압이 있으신 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항응고제나 항열소 판제,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시도하세요. 빨대를 사용하시고 섭취 후에는 물로 헹구시고 양치질은 30분 후에 하시는 게 치아 건강에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카카오 함량이 85% 이상인 제품만 써야 해요. 그 미만은 설탕 비율이 높아서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거든요. 용량은 10g, 타일로 한 칸에서 한 칸 반 정도입니다. 타이밍은 취침 2시간 전이 좋아요. 섭취법도 중요한데 급하게 씹지 마시고 입에서 천천히 녹여 드세요. 이렇게 하면 과식을 방지하고 흡수도 더 좋아집니다. 성분표를 체크해서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건 피하시고 카카오 메스나 카카오 버터가 중심인 제품을 고르세요. 강원도 원주의 73세 고영숙 할머니는 3개월간 이 방법을 쓰신 후 공복혈당이 190에서 150으로 떨어졌어요. 야식 욕구도 줄어들고 수면의 질도 좋아지셨고요. 63세 서인수 씨는 처음에 70%를 아침에 드셨다가 야간 혈당이 올라갔는데 85%를 밤에 드시도록 바꾸니까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65에서 145로 20이나 떨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쓰는 권장 루틴도 있어요. 저녁 식후 3시간 즈음, 보통 밤 9시에 다크 초콜릿 10g을 천천히 녹여 드시고 그로부터 1시간 뒤인 10시, 취침 1시간 전에 사과 식초 30ml를 미지근한 물 240ml에 타서 드시는 거예요. 혈류 개선 효과인 초콜릿 후에 간 당생성 완화 효과인 식초가 이어져서 아침 공복 혈당에 도움될 수 있어요. 물론 근거는 제한적이니까 개인 혈당 기록으로 확인해 보세요. 추가 사례들을 더 말씀드리면 전남 순천의 72세 최말순 할머니는 정량과 정시를 지켜서 4달간 하신 후 공복 혈당이 205에서 160으로 45나 떨어졌어요. 새벽 각성도 줄어들었고요. 부산 북구의 69세 배진호 씨는 혈당 안정과 함께 혈압도 145에서 95에서 130에서 80으로 동반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개인차와 복약 영향을 고려해야 해요. 충북 충주의 66세 양해철 씨는 야간 저혈당이 자주 있었는데 방법을 교정한 후 야간이 안정되면서 담당이께서 약 감량도 검토해 주셨어요. 경기도 남양주의 71세 박유라 할머니는 정확한 제품과 방법을 적용하신 후 인면이 30분 이내로 빨라지고 중간 각성도 감소했다고 하셨습니다. 생활 습관으로 4가지 원칙을 지켜주세요. 첫째, 수면과 기상 시간을 고정하세요. 둘째,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종료하세요. 셋째, 스트레스 완충 습관을 만드세요. 가벼운 독서나 온수 샤워가 좋습니다. 넷째, 수분은 8컵 내외로 드시되 개인 질환에 맞춰 조절하세요. 첫 일주일 적응법도 중요합니다.
초콜릿은 5g, 식초는 15ml부터 시작해서 정량으로 단계 증량하세요. 그리고 약물 임의 중단이나 감량은 절대 금지예요. 수개월 안정된 후에 주치의와 단계 조정을 상의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문제는 새벽던 현상으로 인한 아침 공복혈당 상승이었습니다. 밤사이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면서 혈당이 올라가는 현상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크 초콜릿 85% 이상 제품을 10g 취침 2시간 전에 천천히 녹여 드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발효 사과 식초 30ml를 미지근한 물 240ml에 타서 취침 1시간 전에 드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품 선택과 함량, 자연 발효 여부, 정확한 계량, 그리고 타이밍입니다. 안전 수칙도 반드시 지키시고 무엇보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체크 사항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침 2시간 전에는 85% 이상 다크 초콜릿 10g을 드세요. 인공감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취침 1시간 전에는 사과 식초 30ml를 미지근한 물 240ml에 타서 드세요. 빨대를 사용하시고 드신 후에는 입을 헹구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매일 아침 공복혈당을 기록해서 변화를 추적해 보세요. 숫자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동기부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고요. 제품을 살 때는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사과 식초의 경우 병 바닥에 마더라고 하는 침전물이 있는지도 봐주세요. 너무 저가 제품은 성분을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적응 기간으로 생각하시고 천천히 시작하세요. 초콜릿은 5g부터, 식초는 15ml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드시고 계신 약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줄이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수개월 안정된 후에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언제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제 경험상 정확성과 꾸준함만 지키시면 3개월 내에 의미 있는 변화를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어요. 어떤 분은 한 달 만에도 변화를 느끼시고 어떤 분은 조금 더 오래 걸리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치료를 보조하는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병원 진료나 약물 복용을 대체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기본적인 치료는 계속 받으시면서 이런 방법들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시는 거죠. 다음에는 의자에 앉아서도 가능한 5분 혈당 조절 운동에 대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운동들로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알림도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직접 실천해 보신 결과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을 듣는 게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당뇨병 관리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정확하게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도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시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혼자 하시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챙겨주면서 하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거든요. 매일 혈당을 기록하면서 변화를 확인하는 재미도 쏠쏠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밤부터 정확한 방법으로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